저는 어제 이 사고를 계속 보면서 이제 뉴스를 따라가고 외신들을 찾아보고 이러는 와중에 제가 일부러 이제 설정을 SNS 설정을 친구 설정을 윤석열 씨를 해놨어요. 팔로워 설정을. 근데 갑자기 이게 뜨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애도의 뜻을 표했거든요. 제가 이거 봤을 때가 이거를 올리고 한 8분 후에 제가 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대원들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저도 정말. 마지막 문장에서 제일 화가 났는데 예.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내란범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나 되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다시 대통령 또 하겠다는 뜻이야. 뭐야. 예. 진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이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국제사회 신인도 다 추락하고 경제까지 휘청거리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 아직도 대통령이요. 이딴 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서. 어쨌든 여전히 망상에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담화했을 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내란을 일으켜놓고 저희 국민은 자기 편인 양 야당을 적으로 만들면서 국민은 나의 편인 것을 얘기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제발 부탁인데 가만히 있어. 네. 네가 움직이면 나라가 무너져. 네가 움직이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또 지금 수사받으라고 얘기하면 전혀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헌재와 관련해서도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진짜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의 제3자처럼 자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런 식의 글을 버젓이 오늘 올리는 걸 보면서 진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구나. 진짜 온갖 욕심밖에는 없는 진짜 악한이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본인의 페이스북 글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예. 뭐 그 정도 메시지 그냥 뭐 짧게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정도 메시지까지만 있었으면은 예. 그래 뭐 그거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인간으로서. 그렇죠. 예. 근데 이 메시지가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뉘앙스가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뭐 자신의 어떤 뭐 이 복귀 의지 뭐 그런 거를 뭐 일부라도 피력하고 싶은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백보 천보에 또 양보를 해서 뭐 이런 얘기할 때 백보 천보 양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럼 적어도 뭔가에 대해서. 네? 뭔가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그런 뉘앙스를 깔고 싶으면은.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직전까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지낸 자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내가 비록 이 직무정지가 돼서 내가 정말 이런 못할 짓을 해서 직무정지가 돼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대통령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된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무슨 뭐 그 다음에 내가 국민들과 함께한다 이런 논리가 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앞에 있는 부분은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정신 상태가 이제
반영된 그런 메시지인 거고 뒷부분은 자기가 또 주장할 거는 정치적으로 주장할 거는 또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반영되는 아주 최악의 그런 이 최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메시지처럼 저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단 1분도 지도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인 것 같기도 하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24년 올해의 단어가 브레인 랏이라는 뇌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가 썩는 이유에 관해서 최근에 어떤 외신에서 그렇게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더라고요. 뇌가 썩는 이유가 극우 유튜버들 맨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시간이 남으시고 술 마시고 뭐 세상 탓하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애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일 안 하고 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이라도 했으면 밖에 나가서 이 산책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의 괴물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는 지금 완전히 미치광이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SNS 메시지 바로 이전 게 11월 13일이에요. 제가 다시 봐보니까 11월 13일 수능날 쓴 거야. 그럼 11월 13일 수능날 썼다는 거는 본인이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있었고 수능날에 어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했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인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엄 준비한 거잖아. 예? 열심히 계엄 준비한 거잖아. 그렇죠. 열심히 계엄 준비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2차, 3차 담화문 발표하고 변호사 통해서 이상한 소리나 하다가 갑자기 국민들이 179명이나 돌아가시니까 애도한다라고 끝까지 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화를 돋구기 위해서 너는 있냐?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도대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평범성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나 아렌트 얘기는. 근데 스티븐 레비츠키 책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 안에 보면은요. 독재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얼굴도 독재자 얼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바로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도 평범한 인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그 권력을 하려고 하면서 그 행사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게 곧 독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계엄 선포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지 배우자나 지와 관련되어 있는 추문이 계속 나오고 비위가 나오고 나중에 임기가 끝날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끝나면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니까 도저히 이건 못 막겠다 판단하니까 그냥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비성인포페이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게 벌써 검찰 수사 결과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같이 국가 보위 입법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권력을 다 장악해버리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의 생각이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 기질도 갖고 있었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이후에 나한테 어떤 위해가 가거나 이런 일들은 난 용납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난 다 장악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했던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나쁘고 더 처벌하고 더 엄혹하게 국민들이 처단해야 된다. 이거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